촉촉하고 건강한 코 관리를 위해 눈에 보이는 외형뿐 아니라 코 속 모양도 중요하다. 그중 하나가 콧대를 지탱해주는 비중격. 코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꽉 막힌 코,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다면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야 한다. 비중격 만곡증은 코의 좌측과 우측을 나눠주는 연골과 뼈로 된 기둥이 비중격인데요. 그게 휘어있는 병입니다.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부모에게 물려받는 가계력 경향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코나 얼굴에 심한 외상을 받거나 성장기에 기억은 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외상이 있었는데 커가면서 낫는 과정에서 연골세포의 성장을 방해해서 코 구조에 비대칭을 유발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농증, 비염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콧병 중 하나인 비중격 만곡증.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휜 정도가 심하면 집중력 저하와 두통, 수면 장애까지 유발한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지긋지긋한 코 막힘의 원인,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콧물과 코 막힘으로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콧병 환자에게 겨울은 유독 힘든 계절이다. 코 속에 콧물이 계속 고이는 증상과 함께 후비루, 구강호흡, 수면장애 등이 동반된다면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코 안을 좌우로 나누는 비중격이 S자나 C자로 휘어져 또 다른 코 질환을 유발한다. 대부분은 단순한 비염으로 생각한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요즘 코가 자주 막히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숨쉬기가 좀 불편해서 좀 내원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예전부터 그랬었는데 작년에 운동하다가 다친 이후로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 특별히 더 막히는 데가 있으세요? 주로는 왼쪽이 좀 막히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혹시 잠잘 때 코 골거나 뒤척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코를 좀 건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좀 계속 뒤척이는 것 같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코의 한정된 공간 속에 비중격 발육이 과다해지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덜어는 외상으로 인해 겉코와 비강이 골절되거나 힘을 받아 만곡되기도 한다. 이 환자는 전에 운동하면서 코를 다친 것이 비중격 만곡증을 심하게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 안쪽에 비중격 만곡증, 또 비염 소견이 관찰되고 바깥쪽 외비 부분에 비밸브라고 하는 부분도 약해져 있어서 비강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비중격 교정술과 함께 비밸브 재건술을 같이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술받고 나시면 전보다 훨씬 숨쉬기 편하고 수면 시에 불편함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이 장기간 이어지면 코 속에 위치한 하비갑계의 점막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비후성 비염이 생기기도 하고 더 방치할 경우 얼굴뼈와 코 속 빈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부비동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비중격 만곡증은 비강 내시경 혹은 전비경 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휘어짐이 심각할 경우 CT와 MRI 검사도 이루어진다. 오늘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재채기 콧물이 심하고 코가 자주 막혀서 왔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네, 어려서부터 비염 좀 달고 살았고요. 네. 최근 들어서 좀 더 심해져서 왔습니다. 그럼 전에 다른 데서 검사하거나 치료하거나 그런 건 해보셨어요? 네, 검사도 자주 해보고요. 약도 많이 먹어보고 뿌리기도 많이 했는데 항상 그때뿐이더라고요. 코는 얼굴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의 틀어짐이나 휘어짐도 눈에 쉽게 띌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주변에 눈과 뇌 등 주요 장기가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위이다. 비중격 만곡증은 약물 치료와 수술요법이 병행된다. 이 환자는 어릴 때부터 비염이 있었는데 모르고 사시면서 자주 코를 건드리고 비중격 만곡증이 동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를 해보고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비염 때문에 하비갑계 비대증이 심한 편이어서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함께 하비갑계 절제술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게 증상 호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다른 코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만곡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비후성 비염을 동반한 심한 만곡증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내시경이 대세다. 코 안쪽 휘어진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절개선을 넣어 교정하기 때문에 얼굴에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면 평소에는 모르고 지내다가도 비점막을 충혈시키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심한 상기도 감염, 감기 같은 게 있으면 코막힘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막 변화를 유발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취약해져서 비염이나 축농증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로 증상 면에서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얼굴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대칭도 눈에 띄기 쉬운 코. 또한 호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니만큼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 비중격 만곡증은 심하지 않는 한 겉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 진단이 어렵다. 따라서 나열했던 이상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비중격 만곡증 검사를 받아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